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이 큰 돈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셋째 형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형들, 누나, 2년 전에는 어머니 땅이 2억밖에 안 된다고 버리다시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는 올해 83세입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시골에 남겨지셨어요. 저희 남매는 총 넷인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했지만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병원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어머니 병원비를 부담스러워했고 둘째 누나와 셋째 형도 각자의 가정 사정을 이유로 부담을 꺼렸습니다. 저는 당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었죠. 결국 형제들은 어머니의 시골집을 팔아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던 그 집과 땅을 말이죠.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 시골 구석에서 뭘 하시겠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동의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시골집과 주변 농지는 2억 정도 했어요. 요양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형제들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내놓기 전날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나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 땅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며 살아온 곳이야. 팔지 않겠다. 형제들은 화가 났습니다. 특히 큰형은 이미 어머니 몫의 재산을 계산해 자신의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이제 도와드릴 수 없어요. 병원비도 약값도 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형제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도 끊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제 상황만 살기 바빴기에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셨어요. 가끔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 마을 근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S 대기업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어머니 마을 인근에 짓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뉴스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대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S 대기업 계열사의 부동산 매입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땅이 새로운 반도체 공장 부지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현재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금액은 평당 4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소유의 땅 전체로 계산하면 약 50억 원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2억 원 정도였던 땅이 50억으로 뛰어오른 것이었으니까요. 25배가 오른 셈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어머니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을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완강히 거절하자 금액을 계속 올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50억까지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큰 돈을 제안받고도 흔들리지 않으셨네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곳이니까. 저는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2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큰형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둘째 누나와 셋째 형도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땅 팔기로 했다면서요? 왜 우리한테는 연락도 없어요? 큰형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나는 아직 결정한 것 없다. 너희는 어떻게 알고 왔니? 동네 사람들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S 대기업에서 엄마 땅에 큰돈 제안했다고. 그래서 왔지. 둘째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이 큰 돈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셋째 형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형들, 누나, 2년 전에는 어머니 땅이 2억밖에 안 된다고 버리다시피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러는 거예요? 큰형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뭔데? 빚더미에 앉아서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돌볼 건데. 그래.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제 말에 형제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큰형이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엄마,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사드리고 간병인도 붙여드릴게요. 땅은 빨리 파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땅을 판다면 너희는 얼마를 원하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온 것 같아 서운하시죠? 그렇지만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너희가 왜 왔는지 나도 다 안다. 이 땅값이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지.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 모였으니. 둘째 누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왔지만 항상 마음은 엄마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누나, 2년 전에 어머니 병원비 내기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셋째 형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뭔데 그렇게 잘났어? 빚만 잔뜩 지고 엄마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맞았으니까요. 저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큰형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땅값이 50억이라면 우리 형제가 각각 10억씩 나눠가지고 나머지 10억으로 엄마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드리고 간병인 고용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시고 우리도 각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땅을 팔아서 자식들이 각자 10억씩 가져가겠다니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눠 갖고 싶니? 내가 평생 일구고 지켜온 땅을. 그러자 둘째 누나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거고 누나의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너희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현실에 상처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가셨어요. 서랍 하나를 열어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라. 어머니가 노트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낸 돈, 교육비,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등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각자 받아간 돈이야. 큰 아들은 유학 보내고 사업 자금 대준 것까지 3억이 넘고, 둘째 딸은 결혼할 때 신혼집 사준 것까지 2억 5천, 셋째 아들도 2억 정도 됐구나. 막내는 대학 학비까지 합해서 1억 조금 넘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억지로 준 것이 아니라 여의가 필요할 때 기꺼이 준 거였어. 그때마다 너희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난 이 땅을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큰형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엄마를 잘 모시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형제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면서 셋째 형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너 엄마 설득해. 그리고 우리 목까지 챙겨.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파실 건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이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어머니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발랄했던 청년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문서도 있었어요. 이 땅은 원래 국유지였어. 1970년대 초에 정부가 이곳을 개간해서 농사지을 사람들에게 분양했지. 내 아버지와 나는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왔단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 어머니가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엔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이 땅을 일구었어.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내고 하나하나 농작물을 심었지. 50년 가까이 이 땅과 함께 살아왔단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한 게 있어. 이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왜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야. 언젠가 이 지역이 개발될 거라는 걸. 이 근처에 큰 도로가 뚫릴 거라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10년은 이 땅을 지키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5년이 지났네.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장님과 친했어.
개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몰랐단다. 그래도 이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나도 이 땅에 애착이 크단다.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너희가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 땅이 함께 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해해요. 어머니, 그런데 지금 S 대기업이 제안한 금액이 정말 큰 돈인데 어머니가 저를 꼬집듯이 바라보셨습니다. 너도 그 돈이 탐나는구나?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불편한가? 나는 여기가 좋아. 내 텃밭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서울 복잡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심으셨다는 감나무에는 벌써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부엌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S대기업 담당자가 다시 온대. 이번에는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한다는구나. 오후가 되자 S대기업 담당자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직책을 가진 임원이 함께 왔더군요. 어르신,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이 땅은 저희 공장 건설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존 제안에서 20억을 더 올려서 총 70억을 제안드립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그들의 제안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땅은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임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이 금액은 시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겁니다.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제 남편과의 약속이 있어서 팔 수 없어요. 담당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땅을 팔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장기 임대 같은 건 어떨까요? 어머니는 이 땅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회사는 필요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잠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저희가 본사에 보고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3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는다면 선납금으로 30억 그리고 매년 임대료로 1억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땅을 팔지 않고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안에 동의합니다. 담당자들은 곧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떠났고 며칠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선납금 30억을 받았고 앞으로 30년간 매년 1억씩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먼저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오래된 지붕과 벽을 고치고 난방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형, 둘째 누나, 셋째 형, 그리고 저까지 모두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다. 형제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내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5억을 줄 테니 사업 안정화에 써라. 하지만 다시는 내게 돈을 요구하지 마라. 큰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딸,
내 아이들 교육비로 5억을 준비했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둘째 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아들. 내 집 대출이 많다고 들었다. 5억으로 그 부담을 덜어라. 셋째 형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막내야. 내게도 5억을 주마.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거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내가 쓰마. 병원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닐 거야.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다.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부터 명절마다 이 집에 모여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를 찾아와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너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형제들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어머니는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S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선 후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인근 땅값은 계속해서 올랐죠. 지금은 어머니의 땅이 무려 500억까지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2억이었던 땅이요.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들 하지.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지켜내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지킨 것처럼 말이야. 이제 어머니는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홀로 사는 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죠. 어머니가 버려졌던 그 시간, 그리고 홀로 견뎌내셨던 그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어머니는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자식들 말대로 땅을 팔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내 의지를 지켜낸 것이 결국 나를 지켜준 셈이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보물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노인정을 새로 지어 기부하셨거든요. 어머니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이웃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가 세운 희망의 씨앗 재단에서 첫 번째로 지원한 대상이 바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우리 형제들은 이제 매주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용서하셨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 너그러움에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물질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보물은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보물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